안녕하십니까. 국어 강사 권호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하면 수능 국어를 잘할 수 있을지, 고위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지 제 경험을 담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세상 모든 일은 타고난 재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아이가 타고난 학습 능력이라는 거 있잖아요. 왜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듯이. 근데 이제 수능이라는 게 대학 입시 정도의 수준이라면 재능이 있으면 노력한 것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고, 조금 재능이 부족해도 더 많이 노력하면 1등급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려면 제 생각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재능 말고도 하나는 좀 동기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아이를 지도한 건 저는 실패하지 않고 모두 성공을 했으니까 입시만 본다면 제가 가장 관심을 기울인 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책을 읽히는 거라, 근데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공부하도록 동기를 줄까가 제일 중요했어요. 여행도 좀 다녀보고, 그 책을 읽으라는 것도 사실 동기와 관련이 있어요. 꼭 좋은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려면 동기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요리를 되게 못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고 요리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를 사랑한다는 동기가 강했던 거죠. 동기도 마땅치 않다. 그러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꾸준히 해오던 애들이 잘하는 거고, 그러니까 습관은 공부를 어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늘 해왔던 걸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고2 시작이면 이제 습관이 정착되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저는 강의하는 내내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어떻게 하면 학습 습관을 좀 올바르게 잡아줄 수 있을까? 단순히 공부를 오랫동안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학습 습관이라는 것 자체는. 자, 이제 국어로 다시 돌아가서 수능 국어는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국어는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요리를 배우고 싶다, 요리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냉장고에 요리 재료를 차곡차곡 잘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냉장고에 요리가 잘 차있다고 요리를 썩다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수능은 두 가지 다 필요하긴 한데, 기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지식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더 중요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전거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수능을 잘 풀 수가 없어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요리 학원에 가서 요리 수강을 듣는 것처럼 학원에 오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절차, 과정이죠. 수능 국어가 어려워서 아주 어려운 시험은 아니지만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원에 오는 건데,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서 공부할 수 있죠, 공부라는 건. 근데 내가 노력 대비 더 많은 효과를 얻으려고 학원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원에 와서 배워야 할 건 단순한 지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방법, 절차를 배웁니다. 국어는 반드시 학습이 필요해요. 매산비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들 하고 계시네요. 그만큼 관심이 많으신 거죠. 매산비 안 하는 학생 없어요. 안 듣는 사람도 없어요. 제가 내신을 수업을 안 하는데 이제 두 반 정도의 자사고를 해요. 한 60명, 40명 돼요, 내신반 자체가. 근데 내신은 상처예요, 수업. 그럼 60명이 다 1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2등급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똑같은 학원에서 똑같은 강사에게 똑같은 자료로 수업을 듣는데 왜 성적의 차이가 나냐? 국어는 사고력이거든요. 읽고 이해하는 능력. 수능도 철저하게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추론하는 능력까지 수능이 계속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이 바탕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매삼비를 매일 한다고 성적 절대 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학습이에요. 저도 아이를 기르면서 아이가 혼자 공부하다가 깨달음을 얻길 바랬죠. 그거보다 좋은 공부 방법 없잖아요. 그러기에 시간이 너무 짧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지켜보면서 조언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무작정 지문을 독서하고 있다면 그냥 한번 탁 놓고 난 다음에 이 지문에 대해서 말을 해보라고 해야 돼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니?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니?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문제를 풀고 있다면 그 공부는 가장 슬픈 공부예요. 했는데 성적이 안 나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안 해요, 애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계속 해봤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독서라는 건 소통이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지 화제와 구조를 아는 거예요. 그 제재별로 조금씩 다르죠. 그걸 먼저 배우고 익히는 거죠. 그래서 난도를 조금씩 높여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수업의 핵심은,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하는 건데 올해도 좀 교재를 바꾸긴 할 건데, 가장 힘든 건 적절한 난도인 거죠. 적절한 난도를 조금씩 조절해가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를 제공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또 잠깐 다른 얘기 잠깐 돌아갔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텍스트를 잘 못 읽는데 문제를 많이 푸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고1 때 수능 공부를 꾸준히 해서 지문 전체를 효과적으로 읽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모의고사 푸는 것은 정말 나쁜 방법이에요. 문학 내신을 대비해서 문학을 선행하는 것도 최악의 방법이에요. 공부를 흥미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할 수도 있지만 선행은 안 돼요. 미리 교과서를 공부한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더 성적을 낮추는 방법이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독서를 잘하려면 배우고 많이 해야 돼요. 금방 잘하는 아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제 생각에는 2학년 내내 해야 3학년 때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여기서 한 50명 정도 한 반 했잖아요. 그 40명 이상이 1등급이에요. 탑 애들. 아마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걔들도 제가 볼 때는 부족해요, 많이. 근데 그 아이들도 열심히 그렇게 하거든요. 내 아이가 그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부터 꾸준히 1년 내내 해야 돼요. 매일매일 3지문, 4지문씩 푼다거나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단 바른 방식으로 풀어요. 그냥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겨울에 객관식 과제를 3주 동안 아예 안 줘요. 다 주관식만 줍니다. 난 아예 능력치를 보고 싶은 거죠. 그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보면 객관식 과제를 주면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저랑 눈이 마주쳐요. 풀다가 눈 공부예요. 공부라는 건 사고의 훈련인데 많이 생각해서 사고의 근육을 키우는 게 공부의 방식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탁탁 풀어와서 그걸 과제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걸 A부터 F까지 점수를 매겨서 간단한 첨삭을 통해 나눠줄 거예요. 어머님들이 그걸 보셔야 됩니다. 독서는 꾸준히,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는 걸 아마 아셔야 됩니다. 수능은 독서로 승부가 납니다. 1등급, 2등급은 거기서 끝이에요. 배경식도 읽기 능력과 관련됐어요. 우리가 읽는 모든 지문이 배경식입니다. 근데 그걸 잘 소화하고 이해하는 학생들은 저절로 배경식이 쌓여가죠. 지금 독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문학을 또 말씀드릴게요. 문학을 못한다라고 하면 뭐 특별한 경우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수능에서 상위권들은 문학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올해는 문학도 조금 어려웠어요. 문학을 못하는 학생들이 왜 못하냐? 문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시야가 좁아요. 독수리처럼 전체를 보는 시야가 아니라 개미처럼 눈앞을 봐요. 그래서 문학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학을 공부할 때도 암기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30년대, 40년대, 50년대 대표 작품을 이만큼 보면 문학이 좋아지겠지?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그 작품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현대시 50편 강의했다. 현대시 50편, 100편을 공부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의미 없는. 그러니까 시야를 넓히는 공부를 해야 돼요. 어디까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자, 그런데 왜 문학이 쉽냐? 문학의 답은 틀린 답은 모순이에요. 문학이라는 게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냉정에 따라서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오답은, 틀린 답은 완벽하게 틀려요. 근데 내 아이는 그렇게 완벽하게 틀린 거 못 찾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야가 좁아서 조금만 넓게 보면 돼요. 그런데 그 단어가 좀 인상. 요즘에는 그런 강사가 없을 텐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별의 동그라미처럼 별의 희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요. 검은 강이 흐른다, 어두운 강이 흐른다 그러면 막 어두움, 부정, 강, 역사, 국제시대 이렇게 읽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진짜 많아요. 예전엔 그랬어요. 지금 설마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암기 과목처럼. 그래서 문학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야만 넓히면 됩니다. 최대한 암기를 줄이려고 해요.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 한 문제도 안 되겠다. 이런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게 내신에서 1등급 받는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다 외워서 푸는 거라면 왜 1등급 못 받겠어요? 똑같이 외우는데. 그 외에서 이제 1등급이 2등급이 그 이상의 사고에서. 근데 이제 소설의 서술 방식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수능 역사상 가장 소설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예요. 그건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죠. 자, 언명 화작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까요? 매체 언어는 올해 쉽고 내년에도 쉬울 거라고 보통 예상을 해요. 근데 문법을 공부했다고 잘할 수 없어요. 그 정말 이번 시험을 본 사람도 누구나 느끼고 저도 그렇게 예상했어요. 문법을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낸 문제 한 문제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고해야. 그리고 지문을 읽어야. 지문 자체의 독해력이 아주 중요해요. 응용력과 창의력도 필요해요. 기가 막힌 시험이에요. 정말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 그러니까 독해가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기본 개념. 문법의 기본 개념을 공부하되 그게 시험을 잘 볼 것이다가 아니라 잘 보기 위한 전제로서 공부를 고2 때 끝내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고3, 고2 말부터 고3까지는 계속 다양한 실전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사고력을 확장시키는 공부를 해야 돼요.
언매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독서 다음은 언매. 공부해야 될 건 문학에서는 소설, 그리고 언매, 그리고 공부의 90%는 독서예요. 그렇게 공부해야 수능을 잘할 수 있어요. 고2 때까지 전 문학 많이 틀려요. 근데 독서는 다 맞아요. 애들 1등도 봤습니다. 고3 때도. 근데 저는 독서에서 막 틀리고요. 과학 실질은 어렵고요. 어제 경제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고3 때는 대책이 없습니다. 저는 재수생을 10몇 년 가르쳤고요. 고3을 하다가 6개월을 쉬고 6개월을 일하는 삶이 고2를 가르치는 삶이라서 지금 고2를 하고 있고, 고2가 또 재밌어요. 훨씬. 고3은 역전이 없습니다. 고3은 수성입니다. 지키면 성공할 겁니다. 2학년 등급을 고3 때 계속 지키면 성공하는 거예요. 또 제가 이 학원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한 건 12주 4주예요. 거의 12주 안에 전체 영역의 80%를 다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제 수업에 빠진 영역은 언어 매체, 보존 두 개가 빠지고요. 8주 동안 다 합니다. 8주에서 전 4주는 독서의 방법을 강의합니다. 읽는 방법부터 제재별 구조까지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이후의 8주도 독서는 계속합니다. 수업 시간에도 일부 다룬다는 뜻이에요. 과제는 계속 줄 거예요. 그래서 계속 12주간은 4주 독서 집중, 나머지 8주는 독서의 연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주 동안 테마 강의는, 뒷부분 8주 동안 테마 강의는 문학을 합니다. 그 문학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이렇게 하는데, 소설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강의할 생각이고요. 문학은 목표를 소설을 제외하고 완성으로 둡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현대시와 고전 3부는 아예 끝낼 생각입니다. 그냥 매번 모의고사만 풀어도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쯤은 한 번쯤은 수능 국어를 제 수업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강의를 좀 들어주는 게 좋고, 제가